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기업들이 1년에 765조 원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이들은 우리에게 단돈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왜 이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수하면서 AI를 공짜로 뿌릴까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청구서의 정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765조 원. 2026년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728조 원입니다. 빅테크의 AI 투자금이 한 나라의 살림살이보다 많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12억 원이라고 하면 765조 원으로는 서울 아파트 63만 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문학적 투자의 결과물을 매일 공짜로 씁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챗GPT에게 보고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클로드에게 코드를 짜달라고 합니다. 제미나이에게 여행 계획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속 알라딘은 지니를 부르려면 위험한 동굴에 들어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디지털 지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우리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픈 AI를 보십시오. 2025년 상반기에만 11조 원을 썼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12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주주들이 난리를 칠 상황입니다. 경영진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풀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계산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어딘가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 청구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쟁터의 지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AI 산업의 돈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산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AI 생태계는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맨 아래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특수한 칩이 필요한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드는 GPU가 대표적입니다.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던 칩인데 AI 계산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서 지금은 AI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덕분에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운데 층에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컴퓨터 창고입니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맨 위에는 우리가 실제로 쓰는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개 층 모두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하나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이런 칩이 수만 개 필요합니다. 칩 구매 비용만 수조 원이 드는 겁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칩은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히려면 거대한 냉각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챗GPT 같은 AI에게 질문 한 번 하면 일반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하나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AI 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인력 중 하나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급 AI 연구원 연봉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오픈 AI는 2025년 상반기에만 인재 확보를 위해 3조 5천억 원을 주식 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만큼 인재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수백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왜 사용자에게는 공짜로 서비스를 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장은 인터넷 시장보다 100배 크다고요. 100배입니다. 인터넷이 만들어낸 시장만 해도
이미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이 기업들의 가치를 합치면 수천조 원입니다. 그런데 AI 시장은 이것의 100배 규모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이 등은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검색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구글은 검색으로 매년 수백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빙은 적자를 면하기 힘듭니다.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AI 시장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특정 AI에 익숙해지면 다른 AI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쓰던 말투, 일하는 방식,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 AI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장을 잡는 기업이 끝까지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은 두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임입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겁쟁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서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유료화라는 핸들을 꺾느냐의 싸움입니다. 먼저 유료화하는 순간 사용자들이 무료인 경쟁사로 도망가 버립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입니다. 2025년 9월에는 텍사스 에빌린의 첫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11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최대 40만 개의 AI 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서버실 건설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도시를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무료 전략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챗GPT는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입니다. 비교해보면 이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1억 명을 모으는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틱톡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챗GPT는 단 6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챗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는 7억 명에 달합니다. 이 폭발적 성장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공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AI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써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걸리던 보고서 작성이 5분으로 줄었습니다. 몇 시간씩 씨름하던 코딩 문제가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어렵던 영어 이메일도 순식간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사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3명이 AI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AI를 쓴다는 사람이 72%입니다. 거의 매일 쓴다는 사람도 23%나 됩니다. 생성형 AI 유료 구독 건수는 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AI가 빠르게 생활 속에 파고들었다는 뜻입니다. 경쟁사들도 무료 전략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무료로 풀었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메타는 라마라는 AI를 아예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오픈소스란 프로그램의 설계도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게 공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기업들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아닐 뿐입니다. AI가 일상에 파고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AI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AI에게 다시 써줘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가 AI 회사에게는 황금보다 귀한 데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은 방금 무급으로 AI를 훈련시켜준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RAHF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사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작업을 박사급 연구원들이 했습니다. 한 사람당 연봉이 수억 원씩 들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가 이 일을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틀렸어, 별로야, 다시 해봐라고 말할 때마다 AI는 배웁니다.
우리는 24시간 돌아가는 무료 품질 검사팀이 된 겁니다. 전문 회사에 맡기면 건당 수백 원씩 받는 작업을 우리는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습관화입니다. AI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업무 방식이 AI에 맞춰집니다. 처음에는 AI가 나를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AI 없이는 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보고서 구조 잡는 것도, 아이디어 정리하는 것도, 이메일 쓰는 것도 AI 없이는 막막해집니다. 이것을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삶아질 때까지 눈치를 못 챕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미지근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온도는 누가 조절하고 있을까요? 빅테크 기업들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AI 전쟁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중국입니다. 딥시크라는 중국 AI 기업이 등장해서 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챗GPT의 버금가는 성능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딥시크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 때문에 실제 사용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국 기술력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AI 칩 수출을 막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AI 연구자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유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규제가 건전한 발전을 이끌지 아니면 혁신을 막을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스타트업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미스트랄, 코히어 같은 새 기업들이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킨 게임에서 자본력은 결정적입니다. 스타트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빅테크는 10년이고 20년이고 적자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료 경쟁이 길어질수록 스타트업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거나 빅테크에 먹히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거대 기업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무료의 시대는 끝납니다. 영원한 무료는 없습니다. 빅테크도 결국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시장이 정리되면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됩니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오픈 AI는 2024년 말 월 $200짜리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월 28만 원이 넘습니다. 기존 유료 요금제의 10배 가격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기본 요금제도 $44, 약 6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개인 사용자에게 관대하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의존성입니다. 한국의 생성형 AI 유료 구독 건수가 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는 무료로만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료 사용자들도 이미 AI 없이는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월 2만 원이 5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면요. 그때 가서 안 쓴다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미 AI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꿔버린 사람들, AI 없으면 생산성이 반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결제 버튼을 안 누를 수 있을까요? 오픈 AI의 계획을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2029년까지 매출 2천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의 2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우리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무료로 쓰는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고 기업용 요금이 인상되고 새로운 프리미엄 기능이 추가되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른 차원의 경고를 합니다. AI에게 거짓을 강요하면 AI가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빅테크가 AI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AI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면 AI를 만든 기업이 우리가 보는 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비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칼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칼을 쥐느냐입니다. AI에게 휘둘리지 말고 AI를 내 무기로 만들면 됩니다. 첫째,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십시오. AI에게 요약해줘, 정리해줘만 시키면 AI가 주인이 됩니다. 대신 AI를 도구 삼아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콘텐츠를 만드십시오. 앱을 만드십시오. 서비스를 만드십시오. AI가 여러분의 생산성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끌어올리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둘째, 내 데이터는 내가 지키십시오. 대부분의 AI 서비스에는 내 대화를 학습에 쓰지 않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꼭 확인하십시오. 특히 회사 업무나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내 데이터를 공짜로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의심하는 힘을 잃지 마십시오. AI는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현상입니다. AI가 주는 정보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검증하고 따져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AI 시대의 인간이 가진 마지막 무기입니다. 빅테크가 700조 원 이상을 들여 깔아놓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이 도구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AI 투자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AI를 직접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져다 쓰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도구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구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도구의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무료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직장인이 퇴근 후 AI로 부업을 만든 사례, 학생이 AI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AI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빅테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AI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